버블이라는 함정에 빠진 사람들, 음식, 옷, 그리고 건축자재, 기계의 힘 등은 인류가 12세기 중반부터 추구했던 유일한 대상이 아니다. 인류가 이것 말고도 우리가 수행해야 할 것이 많이 보태었다. 당신이 나름의 회사 복지 정책이 아무리 신중하고 현명하더라도 중세 시대의 농민이 당신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여유롭게 보냈을 가능성은 높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충분히 나쁜 일이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팀 크라이더가 뉴욕타임스에 썼던 고전 에세이 바쁨이라는 함정에서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다. 만약에 당신이 21세기에 미국에 산다면 정말 많은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바쁜지 사는지 모른다고 하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불평으로 위장된 자랑임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우리는 다른 정리의 번영을 추구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자원의 시간을 소모한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일을 할 때든 휴가를 즐길 때든 우리는 일상을 계산할 방법으로 빼기를 거스하는 것을 등한시한다. 일을 할 때든 언제든 노엘. 벤이 안고 있는 문제는 그가 똑똑하고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덥수룩한 겨울 턱수염을 뽐내고 있을 최초도 그는 언제나 환장한다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준다. 그래서 벤은 어떤 부탁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싫다고 말해야 한다. 벤으로서는 유용할지 아닐지를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을 지도한다거나 레고 블록 연구의 실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시간을 보장받는다. 모든 시간에 여유라고 대답함으로써 자신의 유능함을 과시하려는 본능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는 노벨을 올리는 보상을 자기 자신에게 주었다. 벤은 자기가 거하는 장치를 자랑스러워했는데 충분히 그렇게 그럴 만했다. 만일에 내가 내놓는 생각에 그가 늘 고개를 갸우댔고 결과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노벨을 흔들어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애기 행동이 아니라고 지적을 해야 할지 망설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벤은 기꺼이 나에게 아니라는 말하고 또 결과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나도 그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노벨이라는 장치와 빼기의 관계에서 곧바로 한 가지 사실을 제기했다. 노벨을 올린다고 해서 이미 하고 있는 새로운 활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활동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하는 활동 가운데서 어떤 것을 빼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이다. 벤은 내가 제시한 추론의 결함을 제거할 때 늘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데 노벨의 경우에는 나도 벤의 호의에 보답해서 대안을 한 가지 제시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빼기라는 접근법을 정말로 원한다면 행동 중단 목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이다. 경영 전문가인 짐 콜린스의 책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읽으면서 나는 이런 목록을 눈여겨봤다. 노벨 덕분에 벤은 이미 꽉 찬 업무량 또 다른 업무를 보태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무런 업무가 없어도 노벨을 흔들어서 새로운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벤의 현재 업무량은 마치 내가 이사간 집을 개소하기 전에 건축 면적이나 0으로 끝나는 그 음료수는 연장되지 않는 선처럼 그의 마음속에 깨지지 않는 기준선으로 암화되어 있다. 노벨은 벤이 그 기준선의 지점을 넘어서면서까지 빼는 것을 도와주지는 않는다. 나는 행동 정당 목록이 그 기준을 바꿔놓기를 바랐다. 그래서 벤이 나날의 일정표에서 추구할 때 벤 일을 동시에 고려하기를 바랬다. 물론 행동 정당 목록은 초창기에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1990년대 상반기에 사회학자 레슬리 플로는 해야 할 일 가운데서 어떤 것을 빼는 시도가 보통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에 대해서 최초의 몇 가지 증거를 발견했다. 폴로는 그런 실패가 어떻게 시간 기근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었다. 시간 기근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정서 현상인데 우리는 직장에서 당일치기 여행에서 이것을 경험한다.
폴로는 처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일상에 초점을 맞췄다. 그녀는 이들의 길고 긴 업무를 미화하는 언론 논조로 회의적으로 바라보면서 전략적으로 이 집단을 선택했다. 그녀는 그 엔지니어들의 일상적인 공간전, 사무실, 실험실, 회의실, 복도 등에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관찰했다. 그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회사 파티 모임에 참석했으며 동네 술집에서는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녀는 연구 기금이 투입된 시점부터 9개월이 넘은 동안의 관찰 대상자들을 따라다녔고 함께했다. 폴로는 꼼꼼한 관찰뿐만 아니라 폰으로 인터뷰도 진행했다. 그녀는 관찰 대상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동료와 매니저, 가족 구성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폴로는 엔지니어들의 일상의 다양한 활동들이 소비되는 각각의 시간 블록으로 나누고 이 자료를 분석했다. 폴로는 엔지니어들이 일하는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꼼꼼하게 기록한 끝에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놀랍지도 않은 사실이면 시간 기간은 엔지니어들의 업무 외에 인간관계에도 해이를 끼치고 있었다. 폴로는 또한 개인 엔지니어들이 각각 자기가 과도하게 많은 일을 한다고 느낄 때 직장에서 집단 생산성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시간 기간은 직원의 사기에도 좋지 않고 인간관계도 좋지 않으며 회사에도 좋지가 않다. 폴로는 변화 하나를 고안했다. 쌍방향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시간을 엔지니어들과 함께 지정한 것이다. 이렇게 지정되는 조용한 시간에는 전체 직원이 참석하는 회의도 없어야 하고 옆 사람이 점심을 먹으면서 일하자고 하는 잔소리도 없어야 한다고 정했다. 이 시간만큼은 일을 멈추자는 것이 어쩌면 쉽지가 않았다. 이 조용한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조용한 시간이라는 조가적인 시간 블록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폴로의 이 시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엔지니어들이 어느 순간에 스스로 불러들인 시간 기간 상태로 터들어가기 때문이다. 바쁨이라는 함정에 빠진 사람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벤말이 아니다. 미 여권대학원에서 발행한 한 보고서는 여권 장교들이 함정에 붙잡혀 있음을 확인했다. 시간 기간은 얼마나 강력한지 이런 정직한 지도자까지도 정직하지 못하게 강요한다. 그 보고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례를 보면 장교들은 297일을 걸려야 할 수 있는 활동을 256일 동안에 한다. 당신의 소자를 잘못 익은 것이 아니다. 장교들이 맡은 일을 모두 다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들이 내리는 의사결정은 정해진 절차를 생략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절차를 생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미 여권대학원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권은 긍정적인 수직가와 비슷하다. 쓰다가 남은 스티커 메모지와 오래된 신문을 모으는 것이 불안감과 우울감의 표시인 것처럼 해야 할 일을 강박적으로 수집하는 행태는 장교들 심리에 당연히 해롭다. 이런 상태는 그들이 힘들게 획득한 정체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강요한다. 명령에 따르는 것은 벤이 지닌 교수라는 정체성에서 작은 측면이기도 한데 벤은 어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럴 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정해진 절차를 생략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상황이 자기가 맡은 모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현재 직위까지 오른 장교들에게 이발하는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클지를 상상해보라. 기존 업무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새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장교들은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애초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 보고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해야 할 일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할 것을 추천한다. 업무를 억제한다는 것은 벤이 노벨을 몇 번 올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야 할 업무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초과할 때는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장교들의 상황을 개선하려면 몇 개의 업무가 저부터 부과되지 말아야 한다. 저 행동 정단이 필요하다. 민간 부문과 군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보기관의 행동 정단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랍지가 않다. 미국의 연방기관들이 정한 모든 규칙을 모아놓은 책인데 이 기존집은 트루먼 연설 당시에 약 1만 쪽이던 것이 2020년에는 18만 쪽이 넘을 정도로 불어났다. 그야말로 개인주의자들이 사랑스러울 만한 증거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규정 가운데 많은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에즈라를 식당에 데려가면서 에즈라가 간접 흡연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대기 오염 방지법 덕분에 트루먼 시대에 자유롭게 배출될 수 있었던 모든 종류의 위험한 대기의 오염 물질로부터 에즈라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러나 교족이 그늘은 시대에 떨어진 규칙을 빼는 데 실패함으로써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진 바람에 정작 정리하고 꼭 필요한 일을 할 시간이 모자라서 쩔쩔맨다. 버락 오바마는 대통령은 2012년 연도교서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문재인 행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설명했다. 그의 연도교서 가운데서 한 구절은 트위터에서 사람들의 신금을 올리는데 바로 빼기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40년이나 된 오래된 규정 하나를 없앴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낭낭업자들은 자기가 의무 유치를 억제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느라고 해마다 1만 달러를 써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유가 석유 제품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정이 있으니 엎질러진 우유 앞에서 누가 울지 않겠습니까? 트위터에서의 반응은 대부분 익히 알려진 속담을 인용하고 비튼 것이 새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오바마 본인은 그 말을 입법으로 꺼낼 때부터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엎질러진 우유를 용서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행동정단 조치에 초점을 맞춰보자. 그로부터 한 해 전인 2011년 1월 오바마는 행정명령 135635를 내렸다. 이 명령의 유비 조항은 다음과 같다. 각 행정기관은 기존의 정령 규정들을 검토해서 해당 규정들이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효과적이거나 더 부담스럽게 만들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해당 규정들의 수정, 간소, 확대, 폐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이 육비 조항은 어쩐지 우리 연구팀이 진행했던 실험에서 우리가 참가자들에게 제시했던 암시처럼 보인다. 우리는 연도의 격자 패턴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특정한 암시를 줌으로써 빼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을 줄였는데 육비 조항은 각 기관에서 빼기라는 선택을 하도록 규정을 간소하게 다듬거나 폐지하는 암시를 주었다. 더하기와 빼기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잘못된 인식을 예방하려면 암시의 구절이 더 효과적이거나 혹은 덜 부담스럽게가 아니라 더 효과적이며 그리고 덜 부담스럽게 할 것으로 바뀌어야 함은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행정명령을 직접 작성하는 주체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육비 조항이 드물게 강력하게 역할을 했다. 행동승단이라는 선택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덕분에 빼기를 선택지의 하나로 생각하게 된 미국 환경보호국은 우유를 석유 제품으로 분류하는 규정이 효과적이기보다는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1970년대부터 시행되던 원리 규제는 해로운 산업오염물질의 수로오염을 막아왔다. 수로에 의존하는 낙농가들로서도 이런 지지에 공감해서 배연화 쓰고 남은 농약들을 기꺼이 잘 관리했다. 그러나 낙농가들은 자기가 생산한 우유가 연료나 살충제에 적용되는 오염방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문을 가졌다. 자, 이에 대해서 미국 환경보호 리사 잭슨 국장이 이렇게 말했다. 이 조치는 우리나라 낙농가가 짊어지는 잠재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 조치는 잭슨 본인도 부담을 덜 수가 있었다. 행동정당이 강력한 힘을 발휘함에도 아직은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계시로만 남아있다. 빼기를 실천할 때의 잠재적인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소개한다.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야기다. 치과 조치는 내 사촌들인데 우리 세 사람은 석 달 사이에 한꺼번에 태어났다. 성장한 뒤에 우리는 부모님들을 설득해서 뉴저지 오션시티에 있는 한 해변 주택에서 함께 휴가를 주겠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그 여름의 해안가 산책길 옆에 고카트 트랙에 손님을 맡고 있었다. 우리 셋은 고카트를 탈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막 넘어섰을 때였다. 그래서 우리는 고카트를 타는 사춘기 청소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장난을 치면서 저녁 시간을 보냈다. 고카트 트랙 쪽으로 있는 금속 레일로 서로의 고카트를 밀쳐대기도 했고 출발 신호가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뛰어나가기도 했다. 그리고 직원이 흔들어대는 체크무늬 깃발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로 모든 사람이 차를 세우고 지켜보는 가운데 한 바퀴를 더 신나게 달리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그때 우리 셋은 밤에는 고카트를 탈 수 없다는 금지 처분을 받은 뒤였는데 칩이 멋진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다. 사실 칩은 장난기를 타고 났는데 금정등록기 옆의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잔돈통을 이용하기만 하면 수백 칼로리 가치가 있는 사탕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 가운데서 제일 먼저 알아냈으니까 말이다. 세 바퀴째 출발선에서 가장 먼 지점에 다다랐을 때 칩은 미리 생각해두었던 행동을 시작했다.
안전벨트를 풀고는 달리는 고가트에 뛰어내린 다음에 트랙을 둘러싼 약 2.4m 높이 울타리를 넘은 뒤에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칩이 탔던 빈 고카트의 트랙 한가운데에 멈춰 섰을 때 아무것도 몰랐던 조시와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칩이 어디로 사라졌지? 자기 아이가 고카트를 타고 오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섰던 부모들도 모두 그 이상한 상황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다들 요정이라도 본 듯 표정이었다. 거기에는 크리스 로기 마이크가 갑자기 뚝 떨어지도록 장난을 치던 배우 크리스 팔리가 갑자기 셔츠를 벗던 코미디는 종종 예상치 못한 데서 일어난다. 칩이 한 일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내가 제대로 묘사했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일은 내가 본 것 가운데서 가장 재미있는 일로 꼽힌다. 이 일이 행동정당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굳이 설명하고 되자면 이렇다. 칩이 했던 절묘한 장난의 본질은 시각적인 행동정단을 고가트에 적용했다는 점에 있다. 칩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빼기를 통해서 조시와 나 그리고 4대에 걸친 우리 대가족에게 웃음을 안겨주었다. 사실은 빼기가 더 효율적이다. 헤이즐 로즈 마커스처럼 교수인 리즈문턴은 교수라는 자아 말고도 서프라는 자아를 가지고 있다. 한 번은 그녀가 서핑하다가 상어의 공격을 받았다. 응급실을 갔다가 돌아온 그녀는 취재를 나온 기자들에게 정말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상어 덕분에 롤러코스터를 능가하는 최고의 놀이기구를 경험했으며 그런 다음에 상어에게 몰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녀의 낙관적인 태도는 일리가 있다. 그녀는 서핑하지 않을 때도 서핑할 때도 행복을 생각한다. 행동 전달을 간과하면 우리는 일정을 매끄럽게 조정하지 못할 뿐아니라 행복해질 기회도 놓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런 발견 덕분에 나는 해야 할 일 가운데서 어떤 일을 빼는 일을 잘할 수가 있게 되었다. 나는 배달비 $5를 아끼려고 30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직접 피자를 가지러 갔던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았다. 성장 배경 외에도 나는 다른 모든 사람이 맞닥뜨린 것과 동일한 정신적인 여러 장벽에 맞닥뜨린다. 우리는 무언가를 추가할 때 그렇게 추가된 것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어떤 것을 얻는다. 반면에 해야 할 일을 제거하면 우리는 일정표의 빈자리만 남을 뿐이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돈이 들지 않을 때도 행동 전단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시간을 전략하고 돈을 제출하는 것은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하는 행동 정단 행위다. 이미 밝혀진 사실이지만 시간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다. 더는 자기 학생이던 에즐리 윌렌스가 진행하던 한 실험 연구에 시간을 절약할 목적으로 돈을 제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충격적일 정도로 낮다는 사실에서 자기 연구팀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로 했다. 던과 그녀의 동료들은 북아메리카 유럽 출신의 6,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자기 시간을 전략하려고 청소와 요리 그리고 유지보수 등과 같은 일을 남에게 돈을 주고 맡겼는지 물었다. 그리고 행동 정단에 돈을 투자한 극소수 사람들의 응답은 이들의 삶의 만족.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이 결과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정말 일리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자기 시간을 자율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만족스러울 것이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배달하도록 시킬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러나 연구원들이 발견한 것처럼 만족과 행복은 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다. 바쁨이라는 함정을 피하려고 돈을 지불하는 백만장자들이 그렇지 않은 백만장자들보다 더 행복한 경향이 있었다.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수입이 부족해도 그 가운데 일부를 떼서 자기의 일정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행복감을 느꼈던 것이다. 더 내 연구팀은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과 해야 할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 사이에는 설득력이 있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돈을 제출할 때의 만족감이 높아짐을 입증하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던과 그녀의 동료들은 또 다른 실험을 진행했다. 이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일하는 성인들에게 2주 연속으로 $40씩을 지불했다. 첫 주에는 실험 참가자 가운데서 무작위로 선정한 집단에게 일정한 관련된 불편함을 제거하는 데 $40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 다음 주에는 참가자들에게 손에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득을 얻는데
그 사집들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참가들이 돈을 쓰기로 한 날이 끝나갈 무렵에 연구들은 해당 참가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과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기분이 어떤지를 물었다. 응답의 결과는 시간을 번 실험 참가자들이 더 긍정적이고 덜 부정적이며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 정돈에 서자하는 행위는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가정은 의무를 안고 살아가던 유권 장교들과 레슬리 폴러가 연구했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괴롭힌 시간 기근을 피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준다. 개인적인 시간 기근과 바쁨이라는 함정의 위협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을 때 나는 내가 해야 할 일 가운데서 어떤 것을 뺄 때 생기는 여유로움을 가지고 다른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나는 이제 액자를 벽에 걸거나 현관난간을 고치는 일은 돈을 들여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한다.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집안 일에 서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를테면 에즈라가 나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할 때 여기에 드는 시간은 가치를 매길 수 없게 소중하다. 백일의 액션을 만들 수 있을까? 밴드에이드가 일회용 반창고이듯이 스트라이더 자전거는 균형 잡기 자전거다. 이 자전거는 페달이 없는 자전거로 미취학 아동이 스피드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우리 세대가 또래일 때 자전거 보조바퀴를 떼어낸 뒤에야 비로소 만끽할 수 있었던 스피드 말이다. 이 자전거의 동력은 페달과 체인을 거치지 않는다. 자전거를 탄 아이가 두 발로 지면을 차는 힘이 직접 자전거를 전진시킨다. 프린스톤 자동차를 타듯이 말이다. 프린스톤 자동차를 빼기 하면 불편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들이네요. 어린이용 자전거에서의 그런 이야기들 봤고요. 자, 라이언 맥팔랜드는 자전거 타기의 즐거움은 나이가 어린 인구 집단으로 확대하려고 백이라는 행동을 선택했다. 구글은 미국에서 발행된 특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보관하고 있다. 특허 제도는 제품이나 프로세스 또는 기계로의 전환 등의 모방을 인식하고 또 이런 모방 행위를 막는다. 나는 해당 특허로 이어지는 변화들을 우리가 과연 일반화할 수 있을지 궁금했고 이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특허권을 묘사하는 컴퓨터화된 텍스트를 분석했다. 어떤 특허에 더한다 또 더 많은이라는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설명에 대한 변화에 대한 어느 하나의 접근법을 가리키는 반면에 뺀다와 더 적은이라는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설명은 변화에 대한 또 다른 접근법을 제시한다. 이런 추정은 유용한 통찰로 이어졌다. 여기는 당시 박사과정 학생이던 스탱거와 당시 학부 또 클레러의 도움이 컸다. 다단계, 다중한계, 다중지속성, 브레이크 치어, 우리가 찾아낸 몇몇 특허들은 너무나 훌륭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다. 더하기에 좋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렇다. 어깨든 혹은 심지어 끈 자체가 없는 브리지어의 이방의 볼륨을 강화한다는 것에서 우리는 더하기와 빼기를 동시에 생각하는 어떤 형식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한 결과는 재미있는 수준을 넘어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온라인으로 확인한 가능한 40년 이상의 축적된 특허에서는 더하기 동의어가 빼기 동의어보다도 약 3배 많이 사용되었다. 게다가 이 불균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진다. 1976년 이후로 빼기를 가리키는 단어는 비교적 제자리 걸음을 했던 반면에 더하기를 가리키는 단어는 거의 2배로 늘어났다. 특히를 설명하는 말들도 통상적인 단어 사용의 일반적인 패턴을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를 설명하는 본문에서는 우리가 빼기의 동의어로 선정한 단어들이 우리가 더하기의 동의어로 선정한 단어들보다도 사용 빈도가 낮았다. 이 연구 결과만을 토대로 한다면 더하는 것이 특허를 얻기는 유리한 방식일지도 모른다고 추정할 수가 있다. 혁신가들은 빼기를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제목에 멀티라는 단어를 넣어서로 그만큼 프로젝트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더하기의 동의어를 많이 사용하는지도 모른다. 그렇긴 하지만 특허의 패턴은 일정 짝이 레고 블록이나 격자 패턴에서 관찰했던 더하기 행동과 매우 비슷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 패턴은 사람들이 더 나은 변화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다.